이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섭섭하고 이걸로 인해 이제 나중에 갈등이 남기도 하죠. 또 보면 약간 늘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또 좌절감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있죠. 제가 이제 노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임신한 거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너의 임신은 9달이면 끝나지만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은 계속 심해질 것이다. 어머. 다른 사람보다 수술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 아프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내가 손이 퉁퉁 부어서 이게 구부러지질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본인은 더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 정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별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저는 엄청 울었죠. 그 친구가 아쉬워하고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성격상 또 그게 막 되게 막 스윗하게 하고 막 그런 또 게 아니어서 대부분 의사들은 대부분 좀 냉정하잖아요. 네, 뭐. 얘기를 해봤자 모르니까. 그리고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혼자서 진짜 뭐 밤새워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저 혼자 삭히고 해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맞아. 아유, 우리 정민 씨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네. 첫째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바로 자연적으로 잘 생겨서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 첫째가 한 5살, 6살 넘어가니까 이제 막 둘째를 낳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도 둘 다 많고 둘 다 막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딱 진단이 나왔어요. 시험관을 하시죠. 그러면 하실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세월이 5년 막 어이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몸이 또 약해서 시도 자체도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못해도 7, 8번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과정이 힘든데.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 시술하러 갈 때도 꼭 와야 되는 날 아니면 절대 같이 가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산부인과에 가보면 항상 부부가 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난 괜찮아를 외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와도 괜찮아. 그렇지만 막상 뭐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 속상한 거죠. 난임 부부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하고 뭐 아니면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를 기다릴 때 엄마들은 다 임산부로 살아요. 그렇죠. 뭔가 딱 시도를 하고 나면은 술도 안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거 절대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약도 안 먹고. 약도 혹시 안 먹고 몰라서 괜히. 혹시 몰라서 그놈이 혹시 몰라서 정말 몇 년을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 아이가 잘못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걸 다 없애려면 항암제를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날 한번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난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못했어 시술을.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별 반응이 없고 본인 얘기만 계속 뭘 하길래 통화에다 대고 제가 막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혼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가는데 어떻게 너 괜찮니? 라는 말도 안 해? 수치심? 힘듦? 이런 것들을 또 의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나누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혼자 삭히는 시간들이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네.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시술의 과정이 좀 힘들죠. 네. 몸도 힘들지만 난임 자체가 마음이 많이 힘들죠. 네. 좀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근데 또 정민이가 되게 그 5년 그렇게 슬퍼 보이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네.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이 난임 부부들이 겪는 난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통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통의 불균형. 네, 남편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험관학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는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데 뭐 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난자를 채취하거나 이러는 과정은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고통의 수반이에요.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네.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이게 고통의 비대칭이라고도 하죠. 네. 저는 완벽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노산이고 막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아예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아침에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사과를 못 깎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붓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부었네? 이랬더니 난 더 아파. 내 손은 안 구부러져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제가 손이 안 구부러져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더 아파. 너의 임신은 곧 끝나지만 나는 계속 또 아파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섭섭하고 이걸로 인해 이제 나중에 갈등이 남기도 하죠. 또 보면 약간 늘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또 좌절감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있죠. 계속 실패, 유산, 실패, 계속 페일, 계속 내가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임신에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려놓고 정말 포기했었냐면 저희 두 부부가 다 내려놨었어요. 저도 41살이 되고 이분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이제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설마 뭐 이제 와서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 냉동 배아가 있는데 그 배아를 폐기할 예정이니까 폐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자를 받고 제가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런 게 왔어. 근데 그때는 다 이제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폐기한대네? 그리고 보냈더니 당신만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판단을 믿는 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자니까 해보자. 근데 딱 피 검사를 했는데 임신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이 뭐 그러다 말겠죠. 진짜 이랬어요. 네네. 어차피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희망 고문하고 그렇죠. 싶지 않은 거예요. 실망할까 봐. 그러니까 티 남편으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여자들이 그런 고통을 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잘 몰랐다는 표현도 했지만 막 실패하고 이럴 때 또 같이 또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너무 한 것보다는 저는 의외로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여도 돼. 뭐 너무 여기 실망하지 마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난 한 명 온유도 충분히 난 만족할 수 있어.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렇죠. 그런 포지션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친구가 덜 부담을 막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 왜 안 나? 왜 아들이 없는데 아들 낳아야지.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전부 다 이번에 또 실패야?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 더 실패잖아요. 맞네. 저는 나름 그 포지션을 지켰다고 마치 생각해요. 무심한 척. 담담하게. 담담하게. 실제로도 좀 담담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그 박지열님의 MMPI 결과를 보면서 아 이런 면 때문에 좀 더 또 그랬구나 하고 좀 이해되어지는 면도 있긴 있어요. 뭐예요? 남편분은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적어도 이건 지키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를 하고 살아야지라는 게 되게 많으세요. 이게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책임감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근데 이 어깨의 책임, 네 책임.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애라고 하죠.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맞아요. 사실은 또 수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네. 말도 계속 해야 되고 손이 아파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파라핀에다가 손을 이렇게 안 하면 손이 아파서 수술을 못 하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렇게 계속 10년째 살고 있어요. 원래 제 꿈이 한량입니다. 한량. 네, 아 나는 너무 한량 스타일인데 이러면 다른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죠. 아.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죠. 예.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제일 소중한 존재고 그 가족한테 제가 살아가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면 그래서 되게 기뻐요. 이렇게 식구들이 있고 사람들의 냄새 맡고 싶은 거고. 가장으로서의 부담과 책임감이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인데요. 네. 그 정민을 선택해서 결혼한 순간 평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심지어 아이들이 생겼으니까 더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네. 박지열이라는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작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의 소소한 작은 행복들. 그래서 최근에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라고 느낀 게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일 끝나고 네. 식구 넷이 모였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쉽고 요즘은. 네네. 그러니까 집에 딱 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오손도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정미한테도 오늘 집에 있니?
저녁에 집에 있냐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하는 이유도 그게 사실은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소년 때는 저도 책 읽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아주 좋아하고 지금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딱 그 포인트예요. 제가 T여야만 되거든요. 제가 T여야만 의사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정민이가 지금 이 라이프를 고생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고 하려면 저는 계속 T여야 돼요, 사실은. 이 T를 유지하는 그 베이스는 F라는 거죠. 저의 F는 그럼 본인이 T가 지켜주고 있는 이 것이다. F를 지켜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제가 만약에 눈물이네. 잘 못 벌면 얘도 생활 전선이 더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T가 돼요. 이거 너무 슬프다. 아니 F 그지 않아요? 태생은 F로 태어났는데 T의 가면을 쓰고 맞지 않는 가면에 그 숨쉬기 힘든 T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나의 와이프의 F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참고로 작년 저는 아예 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러지 지금도 마세요. 그러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다. 그 T 남편으로서 식구들을 나라는 이 그라운드에서 좀 편하게 하고 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한 12년, 13년 동안 최소한 저는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난 적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좀 서포트를 하고 열심히 산 거는 확실히 맞다. 사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뭐 지금 내 식구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맨날 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다. 야 너무 행복하다.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왔지. 버텨왔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아침에도 저는 나갈 때 뭐 오늘은 집에 있니라고 묻는 게 저한테 이제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오늘은 또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유일한 행복이네. 삶의 행복이.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뭐 정민이랑 오늘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 한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날 또 뭐 기다리나? 뭐 이런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다려요? F가 하시는 F라서. 오늘 진짜 많이 기다린다. 예쁘게 하고. 맞아. 설레는 일이 있나? 그거 왜 그걸 기다리지? 왜 이렇게 기다리지? 왜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보면은 두 분이 언어가 다른 것 뿐이지 뜻은 똑같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언어가 달라요. 네. 감정은 표현을 안 해버릇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그리고 F인 사람은 감정이 아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진행해 나가는 걸까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균형은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상에서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이제 남편 박치열님은 꿈이 한량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가족을 내가 이 책임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져야지 또 그걸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정민 씨가 이 F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도 나가? 그거를 이렇게 또 가족을 사랑하니까 같이 있길 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구나. 이거를 좀 투박하고 서툴게 말한 거구나.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제는 네. 진짜 그 말 할 때마다 이제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도 하지만요. 우리는 그냥 원래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먼저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수습. 네, 수습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남편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박 선생님은 당신 오늘도 저녁에 나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그렇게 그 뒤에 말을 안 붙인 이유가
이렇게만 싫어하고 뭐 그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정도 물어보고 오늘 있나 없나만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해야 된다니까. 있나 없나의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원래 그것이 이제 나의 원래 본심. 네, 그렇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그 뒤에 수습. 근데 나는 좀 뭐 배터리가 필요하니 집에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 그렇죠. 해도 어차피 스케줄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나가겠다 결심하면 절대 현실적이야. 한 시간 다 돼가는데 상담을 다시 아니, 근데 그거 아주 좋았어.